신인류 같은 이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이상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유튜버 디렉터 파이이자 더파이 화장품의 대표를 맡고 있는 피현정입니다. 제 인생의 키워드는 실패의 아이콘?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찾은 저만의 자립의 이야기, 키워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와 자립에 대한 저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20세 전에는 저는 계속 바닥으로 그리고 싶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태어나서 행복했던 시간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인생 그래프가 거의 바닥으로 수직 하강하는 구간입니다. 일단 태생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면서 저의 현재의 삶을 다 올가맸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본인을 부정하고 자존감이 낮고 늘 몸이 아팠던 엄마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듣고 어린 시절 한 5살, 6살 그때 새아버지를 만났고 그 새아버지가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마저 이제 전부 날려버리면서 저희가 네 가족이 전부 바닥에 나앉게 됐었고요. 50세대가 주차장 같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 나오는 방 그냥 하나만 덜렁 있는 그런 곳에서 내 가족이 살고 있었고 그때가 가장 제 자신이 사라지고 싶었던 시기 그리고 엄마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시기 그 엄마를 증오하고 미워하니까 내가 너무 싫었던 시기 사실상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 아빠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중풍으로 누우셨고 엄마는 병간호와 리어커에 계란을 싣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셨고 내일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그런 시절이라서 제가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과외하고 식당 아르바이트, 설거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인 모를 병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병은 자기 혐오증으로 인한 통증인 것 같아요. 근데 자각 통증, 실제 병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엄마를 지키고 동생을 학교에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데 취직하면 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통증을 찾고 공부를 했고 그래도 다행히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구간은 불쌍한 엄마를 책임지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자립을 했던 아주 치열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 졸업 후 제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서 업앤다운을 막 반복하다가 커리어를 인정받는 순간 급상승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던 시기니까 제가 보고 듣고 지내던 그 환경과 이 시간에서 뭔가 탈출한 느낌. 근데 역시 아르바이트는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일단 과외는 기본 했고 서빙 아르바이트, 경양식집에서도 서빙하고 분식점에서 설거지, 전단지 나눠주기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서 생활비하고 동생 학비 되는 데 거의 다 돈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국문학과를 갔어요. 기자가 돼서 너무 기뻤고 이제 나는 성공했다. 왜 어릴 때는 짧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했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전히 저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제 주위에 다 있고 제 인터뷰도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꾸미고 화려하게 허세 이런 게 굉장히 심해져서 저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별명이 공주였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고 고와서 공주가 아니라 스몰 토크도 못하고 사회성이 없다가 보니까 아예 소통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이면서 원인 모를 통증은 계속 지속이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과 몸이 계속 아픈 상태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태생이 실패였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퇴사를 하려고 하던 차에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 전화는 엘르라는 매거진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는데 어차피 퇴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갔고, 거기에는 더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인류 같은 이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이상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뷰티 담당, 뷰티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전문적인 뷰티 일, 화장품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랑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고 약간 좀 외면하고 따돌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선 모두 다 인정해주고 한 일에 대해서 저 자신이 만족했던 첫 경험? 그래서 신기하게도 10몇 년 동안 있었던 다리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되는구나의 첫 번째 느낌을 확 받았던 때가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제가 자립을 한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는 제가 원하던 직장에서 정점을 찍은 후 갑자기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 그러니까 또다시 실패를 맛보게 된 시기입니다. 일단 편집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가득 차 있던 시기였는데 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사회생활도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됐어요. 다시 10대의 그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0대 중반에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주 작은 공간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어요. 경리부터 대표가 해야 될 모든 일을 혼자 하면서 아주 좋은 기획안을 하나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3페이지짜리인데 이게 너무 괜찮다, 이건 되겠다 라는 생각에 CJ 온스타일을 찾아갔어요. 나 이거 한다. 기획안을 PT를 하고 결국 일주일 만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게릿뷰티라는 뷰티 프로그램인데요. 기획부터 출연, 제작, 편집 이런 전반적인 걸 관여하는 디렉팅 역할을 했습니다. 신문에 컬럼을 쓰면서 컬럼리스트하고 책도 쓰고 방송 출연도 하면서 제가 다시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된 시기입니다. 그때 유통, 판매, 마케팅, 화장품 제조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뷰티에 대해서는 어떤 한 분야도 손대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고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40대 들어서면서 저만의 철학,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 일이 맞지 않으면 돈을 준다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계약했던 큰 계약건도 깨지고 진행하던 일도 거꾸러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회사를 접게 되는 시기를 다시 맞았습니다. 이때의 실패는 이미 40세가 넘었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깊은 우울의 순간으로 빠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구간은 바닥을 치던 그래프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46살이었어요. 시작을 한 계기는 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인데요. 깊은 우울감으로 한 1년을 있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나 자신만 있으면 되는 일? 그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 속에 들어가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다가 블로그를 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가 이 모든 유튜브의 포맷을 만들어줬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시작이 됐고 비즈니스하면서 갈등을 엄청 빚었을 때 저만이 가지고 만들었던 어떤 철학,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화장품 얘기만 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4시간씩 얘기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약간 내가 지금 20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도파민이 뿜어 나오면서 잠도 안 자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유튜브로 돈을 벌지도 못했고 돈을 버는 줄도 몰랐어요.
돈 하나도 못 버는데도 일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치유까지 같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은 뭐 10대, 20대, 뭐 부모님부터 친구, 직장 동료,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등등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하고 있구나, 내가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일단 먼저 두 번째 구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구간은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자기 혐오증이 깨끗하게 치유됐던 구간.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첫 번째 회복이 이루어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구간, 유튜브에 도전한 시기인데요. 이때는 뭔가 육체적, 정신적 회복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자리까지 다 초월해서 그냥 저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제 스스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다가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사물에 대해서 보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명함을 아예 없앴고요. 불필요한 모임, 미팅 없애고 꼭 필요한 일들만 하고 세상에서 정한 가치관 이런 거를 아예 배제를 하고 제가 생각한 옳은 가치관과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만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이거를 창조적 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절을 시킴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의 완전한 자립이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실패의 구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니까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었던 실패에 대한 기억, 순간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이게 실패가 끝이 아니었구나. 그 구간마다 실패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구나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사람이, 또 일이 바뀌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패가 단순히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화장품입니다. 10대, 20대 어렸을 때 화장품은 날 포장하는 수단이었고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거칠의 포장지였어요. 30대 저에게 화장품은 돈벌이 수단, 돈을 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40대의 화장품은 버리고 싶은 고통의 존재? 화장품 때문에 내가 망했고 화장품 때문에 내 스스로가 발전하지 못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50대 넘어서의 화장품은 나를 자유롭게 해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존재가 화장품입니다.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화장품이 키워드다. 나에게 자립이란 좋은 영향력이다. 예전에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전한 자립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올라왔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자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발버둥치며 잘해보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했을 때는 오히려 때가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런 때가 많았고 오히려 약간 힘을 빼고 기다렸을 때 오히려 큰 성공이나 성취감이나 좋은 사람이 저한테 오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20대, 30대는 너무나 많은 기회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제가 46살에 유튜브를 하면서 자립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때가 20대일지, 30대일지, 40대일지, 50대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거나 낙심한 상태로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피터 바람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름을 만들어요. 아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게 쌓여가지고 확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데일리 케어가 진짜 중요한데 일단 보습제를 바를 때 2번을 쌓아발라요. 집에 가지고 있는 보습제, 수분 크림이 있을 거야. 얘를 한 번 얇게 바르면 왜 수분 증발 차단제라고 해서 얘가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감이나 영양감을 딱 막아줘. 한 번 더 발라. 그러면 2배가 올라가, 보습감이. 또 하나 새로 사야 되나? 노노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거를 한 겹 더 발라라. 그리고
성분을 볼 때 아, 나 건조해. 그럼 뭘 보느냐면 히알루론산 이렇게 써 있으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야. 이 성분 히알루론산 기억하고 양 조절 2배 바른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